내가 40세에 요실금이 있어서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60년 편한 거고 60세 수술하고 그러면은 평균 여생 40년간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늦추지 않고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에 퇴원이에요. 미용실 원장님은 저녁에 미용실 열 정도인 분들도 많아요. 원장님 산부인과에서도 세부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산부인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그 레지던트 때 그 요실금 관련돼서 수술하는 산부인과 과장님들이나 비뇨기과 과장님들 수술도 참여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개원과 동시에 또 요실금 수술을 워낙 많이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문 영역처럼 되게 됐습니다. 참다 와가지고 몸이 그렇죠. 좀 더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환자 사례도 있을까요? 많으시죠, 실은. 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도 또 뭐 치료는 가능합니다. 삶의 질을 떨치는 질환이지 뭐 생명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왔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근데 여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40세에 요실금이 있어서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60년 편한 거고 60세 수술하고 그러면은 평균 여생 40년간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늦추지 않고 상담도 해보고 또 방법을 정해서 완치를 이루게끔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실금은 40대부터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연령대가 제일 지금 많은가요? 이거는 실은 출산과 관련돼서 특히 자연분만, 물론 자연분만이나 출산 안 했는데도 요실금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어릴 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요도 관략근이나 이런 게 약해져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는 출산, 자연분만 관련돼서 뭐 요도 근막이나 또 요도 관략근 이런 게 약해져 있다가 나이가 40, 50 넘으면서 근막, 미세 근막이라든지 근육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요실금이 더 나타나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때 나타나거나 경미했던 게 이제 심해지거나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겪다가 오시든지 아니면 그때 새로 시작돼서 오시든지 그렇습니다. 요실금은 치료법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은 형태는 어떻게 복합성 그리고 절박성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복합성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나오는 거예요. 기침을 한다든지 웃는다든지 재채기 한다든지 요도가 좀이라도 움직일 때 나오는 복합성은 그야말로 해부학적 변화에 의한 거니까 수술로서 잡힐 수가 있는 거고, 또 절박성이라는 요실금이 있는데 물론 복합성과 절박성 혼합된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절박성은 뇌에서 반사적으로 그냥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흘러버린다든지 그냥 찬 데서 더운 데 가도 소변이 흐른다든지 화장실 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소변이 나와버린다. 이거는 뇌하고 척추하고 방광 사이의 어떤 반사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수술이 아니라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행동요법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네. 계시죠. 두 개 혼합된 분들은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기도 하고, 진단을 정확히 해서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진단되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본인의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찰, 요도 관략근이라든지 그 주변이 얼마나 이완됐는가. 그 다음에 또 역동학 검사라든지 요류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30분 정도 관을 넣고 빼면서 어떨 때 소변이 새는가 우리가 기침도 시켜보고 하는 그 검사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그 요실금 여부도, 그 다음에 또 요실금 수술의 강도 같은 거 결정을 하는 거죠. 수술이라고 하면은 약간 두려움? 너무 막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대개는 요실금을 처음에 발견할 때 스스로가 깜짝 놀랄 분들이 많아요. 나도 이런 나이가 됐구나. 나도 생각지 않게 소변이 나온다면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주변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굉장히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을 해결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요실금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환자분께서 뭐 우리가 전신마취를 걸고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의식이 움직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에 따라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수면마취 또 경우에 따라서 수면마취가 좀 어려운 분들은 부분마취로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좋죠, 당연히. 수술은 왜냐면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소변 새던 분이
오늘 바로 안 샌다든지 그리고 오늘 샜더라도 2, 3일 정도 이내에 이제 테이프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안 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복압성인지 절박성인지 구분이 확실히 돼가지고 수술이 돼야지. 네. 절박성인데 수술했다. 그러면 이분은 절박성이 안 잡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그 전문 원장님들하고 잘 상담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좋아질 건지 어느 부분은 어떻게 남을 것인지 그거를 미리 이렇게 그 파악만 하시고 수술하신다면은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복압성이 아주 심한 분들은 수술 만족도 아주 좋아요. 내가 기침할 때 아주 그냥 팬티를 아예 젖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갑자기 소변이 안 샌다면은 얼마나 만족도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술이 적응증이 된다면은 꼭 수술도 받을 걸 두려워 마시고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로 봐서는 특별히 재발된 분도 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은 복압성 수술했는데 나이 들면서 우연히 절박성이 왔는데 원장님 이거 재발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내가 다시 출산을 한다든지 이 정도 압력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요실금 테이프라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5년, 10년, 15년 갔을 때 이게 테이프처럼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한 근막처럼 바뀌어가는 어떤 재료의 성격이 있어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필요한 근막 역할을 해주는 걸 하나 삽입해서 근막화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테이프 강도라든지 테이프를 넣는 위치라든지 또 방광이 얼마나 처졌는가에 따라서 처진 방광도 좀 올려준다든지 또 다른 요도에 관략근 이완이 돼 있으면 그 주변을 좀 복원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결과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험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 그리고 재발률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들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 수치만 봐가지고 이 사람 요실금이 심하겠다 해가지고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소변이 오히려 힘들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소변이 안 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변이 편하게 나오면서 안 새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실금 테이프라는 게 그래도 이거는 이물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노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관계가 불편해지고 막 거기서 괴사돼서 막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 분이 안 생기게끔 테이프 노출도 안 되면서 요실금 효과도 보면서 그런 소변도 편하게 보면서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요실금 수술의 핵심이죠. 성관계도 왜 불편해요? 테이프 노출되거나 그러면 테이프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특히 남편분들이 불편해가지고 성관계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넣는 깊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그런 노출이 없게끔 수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 수술하면은 회복은 바로 됐어? 그러죠. 저희 기준으로는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에 퇴원이에요. 요실금뿐만 아니라 방광이 처져 있거나 무슨 등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 분들도 저희가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에 퇴원해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그냥 미용실 원장님은 저녁에 미용실 열 정도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실금이 있으시면 너무 주저 말고 그 근처에 경험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